여러분들의 재산을 이제 네.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대신해서 이제 지켜주든지 불려주든지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도 공짜로. 어떤 특정 종목 찍어주고 특정 매수 지점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따라서 하면은 바로 돈 되고 특별한 비법 같은 거를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보내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네,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하는 경제 핫스팟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하면 또 그 리튬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남미 국가들이 리튬을 국유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남미로 막 외교를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 막 갑자기 미시간에 진출한다 중국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 정부가 결국 중국 배터리 공장을 허가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엄연한 그 의도를 갖고 나온 이제 오보고요. 오보입니까? 예. 오보인 걸로 이제 거의 다 확인된 분위기고요. 네. 진짜 너무합니다. 누가 넘어왔죠? 그 기사를 퍼뜨린 사람.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모 애널리스트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를 했고 네. 유포를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텔레그램을 유포를 하면서 공매도가 쏟아졌단 말입니다. 공매도도 사실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지금 공매도 제도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공매도는 금지돼 있어요. 그런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일반화되어 있냐?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요. 금융감독원에서 당연히 이거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그동안 했듯이 미적미적하면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조사를 해야 돼요. 직권 남용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밑으로 이제 그 떨어뜨리는 형태의 공매도를 같이 가미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겁주게 해서 겁난 사람들이 주가를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서 팔면 지금 자기들이 공매도 쳤던 거를 저가에서 걷어갖고 이제 환매수를 해서 이익을 먹겠다. 이런 식의 작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쪽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굉장히 역점을 두고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의 전망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현대 기아차는 제가 봐서는 2%가 부족해요. 2% 부족하다. 2%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고요. 문제가 많고 딴 것보다도 매니지먼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영이 경영상에 너무 실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기차로 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인데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스피드입니다. 빠르기. 속도. 네, 속도.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현대기아는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에 일례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LG 엔솔하고 이제 GM이 합작한 얼티엄 셀즈라는 이제 배터리 공장이 이제 지금 미국에 건설이 돼서 거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아 갖고 GM이 이제 자동차를 올해부터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그 얼티엄 셀즈 합작 법인이 언제 생겼냐면 2019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현대하고 LG하고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한 조인트 벤처 만든 게 언제겠습니까? 올해라고요. 4년이 늦은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빨리 갑시다.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GM이 지금 25년에 100만 대를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고요. 이제 그거 GM이 100만 대 만든다니까 포드도 100만 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막 그 배터리 확보해 갖고 이제 신차 막 만들어서 지금 내놓을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의 배터리 공장, 미국의 현대차를 위한 배터리 공장이 삽을 뜨는 시기가 25년이에요. 조금 속도에서 25년에 삽 떠갖고 언제 공장 완성돼서 수율 완공돼갖고 배터리 받겠습니까? 그동안은 미국에서 무슨 전기차를 팔려고 합니까? 그 배터리도 없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되게 이제 모든 메이커들이 빠르게 전기차 이제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딱 하나 주요 메이커 중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현대기아입니다. 그런 통계가 이미 있군요. 예, 시장에. 예. 지금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차종인데 네. 불과 작년만 해도 그게 이제 대기가 16개월, 18개월이었습니다. 대기가 좀 길긴 길었어요. 하더라고요. 네. 지금 3개월이면 나와요. 그 왜 나오겠습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미국에 팔려고 배정했던 물량 지금 다 한국으로 그렇구나. 내수로 다 돌린다고요, 지금. 그런 비하인드가 또 있군요. 예, 예. 그 배터리가 수급이 원활하게 돼야 그 다음에 전기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 자체는 좋다니까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가 수준이 되게 좋은 차예요. 문제는 배터리 수급을 제때 못 해갖고 차는 좋은데 못 판다는 거 아닙니까? 차는 좋은데 못 판다. 지금 약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현대기아차에 애정이 좀 애정 있죠. 있거든요. 제 와이프가 첫 직장이 현대차여갖고 진짜요? 제가 이제 현대차 그 자사주도 그때 한 2천만 원씩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일 또 저점에 팔아먹어갖고 진짜 왕자의 난 나갖고 그때 있잖아요. 왕자의 난 나갖고 그때 내가 아이고 겁나 갖고 일단 팔고부지에서 팔았더만 그때가 제일 바닥이더만 2만 원에 팔았을 거예요 내가 아마. 그러셨군요. 아, 그러니까 이 현대기아차는 사실 뭐 국민들의 애정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니까. 그러니까 애정만 주시면 안 되고 채찍을 주셔야 됩니다. 채찍을. 오늘 이 영상이 채찍인 걸로. 아, 예, 그럼요. 네, 예. 애정만 너무 퍼부으면 애가 버릇 나빠져요. 지금 대표적으로 버릇 나빠진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기아차입니다. 이게 실제로 현대기아차 관련해 갖고 젊으신 분들 중에서 반감 가지신 분이 많잖아요. 그럼 왜 반감이 많겠습니까? 수출하는 거는 되게 이제 고급으로 해 갖고 사양 같은 것도 비싸게 해서 이제 그렇게 좋은 사양을 싸게 팔고 네. 한국에 파는 거는 그 저가 사양 막 해가지고 왕창 남겨 먹고 그러면서 커온 거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 하니까 다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주주분들도 같이 그런 부분들은 네. 같이 경영진에 대해 갖고 항의하고 이제 개선을 촉구하고 해야 그래야 회사가 발전이 그쵸, 있습니다. 또 그게 선순환이 예, 되고 그럼요.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대차는 옛날에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 때부터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축적되어 온 이제 그런 레가시 유산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문제를 지금 제때 해결 못하면 그런 좋은 보물들을 갖고도 망해버리는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특히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급변하는 운명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죽기 살기의 각오로 이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혁신이 뭐냐 하면은 가죽을 벗긴다는 거거든요. 생가죽을 벗겨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는가. 아프죠. 네. 그게 혁신입니다. 생가죽을 벗긴다는 각오로 지금 현대차는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대차가? 그래서 자극받으라고 제가 각종 방송에서 계속해서 쓴소리 돌직구 날리는 겁니다. 혹시 연락은 안 오십니까? 연락 안 옵니다. 예, 연락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돌직구 날리는 겁니다. 예, 사장 자르라고 하고. 혹시 막 사장님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연락할 일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네.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런 조언까지 좀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최근에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송 통해서 테슬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있어봤자 저는 저야말로 개미거든요. 한 주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져 있길래 아주 많이 저평가 됐길래 저 죄송해요. 가격 보고 샀습니다. 막 요즘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샀는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낼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요즘 갑자기 테슬라가 또 갑자기 주목을 받아요. 제가 팔고 나니까 이제 다시 간다. 저는 사실 약간 테슬라를 불안해서 팔았거든요. 저한테는 그 앨런 머스크가 리스크예요. 너무 이렇게 좀 굉장히 호전적으로 발언을 하잖아요. 저처럼 테슬라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테슬라 간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테슬라는? 너무 궁금하네요. 테슬라는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입니다. 네. 예. 전기차를 만드니까. 전기차를 만드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냐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뭐 인공지능 회사다? 예, 소프트웨어 회사다. 네네. 뭐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지금 냉정하게 숫자만 놓고 보면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략 한 95% 정도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자동차를 얼마나 잘 파느냐가 네.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적인 관점에서 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본업이 차니까요. 본업이 차니까. 예, 본업인 차를 많이 팔아야 그 다음에 그에 관련돼서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자율주행이 표준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충전. 예, 충전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제 충전의 그 표준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충전 그 사업을 통해서만도 얼마나 네. 많은 돈을 크게 벌 수 있겠냐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12일 연속 상승, 13일 연속 상승, 13일 연속 상승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본업인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기타 부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이제 슈퍼차저라든지 이런 이제 기타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신사업 부분하고 현재 주력 사업 부분하고를 이제 구분해서 사실은 좀 이제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주력 사업 쪽에서 봐서는 저는 테슬라는 좀 지금 가격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잘 안 팔려요. 네. 기본적으로. 차가 잘 안 팔린다. 예. 아주 그냥 간단한 이유입니다. 거죠. 왜 차가 왜 잘 안 팔리냐? 오래돼서 그래요, 모델이. 모델이 오래돼서요. 예, 예. 네. 모든 사람들이 차를 살 때 가급적이면 최근에 새롭게 출시된 차종을 사고 그렇죠. 싶어 하거든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신차. 2023년 형. 예, 네. 예. 뭐 원래 있던 차에서도 페이스리프트 잠깐 네. 하는 이제 뭐 그런 거, 조금씩. 그런 거를 디테일을. 사고 싶어 하는데 네. 지금 모델 Y가 2019년에 나온 모델이고요. 모델 3가 2016년, 17년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4년, 6년 된 차라는 얘기인데 지겹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하반기부터 차가 잘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그게 나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신청을 하면 한참 있다가 받았거든요. 이제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전기차 중에서 타고 다닐 만한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예,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기존 지금은. 완성차 메이커들이 네. 이제 많이 쫓아와서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이제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늘어났는데 테슬라에서는 과거에 만든 구형 모델만 계속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작년부터 이제 이 판매량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근데 공장이 전기차 공장, 뭐 자동차 공장은 세울 수가 없거든요. 계속 만들어야 되고 네네. 만들면 팔아야 되니까 할인을 해서 팔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장점이었는데 그게 올해 1,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테슬라 영업이익률을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기아의 테슬라가 거의 한 3배, 4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네. 거니까. 반면에 이제 그에 비해서 좀 이제 다른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모멘텀이 없었던 이제 그런 측면들이 최근에 조금 개선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슈퍼차저 부분.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이버 트럭이잖아요. 사이버 트럭을 어쨌든 간에 곧 내놓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같이 맞물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한 것들이 같이 해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좀 유심한 좀 관찰이 네.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관찰해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만큼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가 한번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좀 파시든지 물량을 줄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로 이제 테슬라 그동안 못 사서 있었는데 지금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사십시오. 대신 2차 전지에 예. 투자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주식을 살 때 약간 자식처럼 이렇게 싹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처럼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와이프처럼요? 예, 예, 네. 예. 그럼 저는 남편처럼.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살펴보고 사야 예. 후회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 판단은 내가 내리는 거니까 예. 네, 와이프와 남편처럼 잘 면밀히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2차 전지가 좋다. 이렇게 2차 전지 8 정리해 종목, 주시는 거죠? 배터리 8 종목, 그거만 저는 책임지고 2차 전지 좋아요 해서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상한 거 사갖고 왔거든. 네가 2차 전지 샀잖아 하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8 종목 만나는 얘기겠습니다. 네. 그 위에 거는 난 책임 안 질 거니까 뭐 8 종목도 물론 책임 안 지겠지만 그 위에 거는 더더욱 책임 안 지니까 네. 나중에 이거 2차 전지 샀는데 잘 안 오르는데 왜 그렇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네. 한국에서는 투자는 최소 3년 이상 갖고 가시는 게 투자입니다. 기간을 예. 봐야 이 되는군요. 기업이 이제 이 기업의 네. 성장과 나는 이제 같이 성장하겠다. 이 회사의 성장과 나는 동반하겠다 네.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투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면 최소 3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죠 요즘은. 예. 네. 3년 정도 살 생각을 하고 일단 네.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다가 잘못돼갖고 30년이나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네. 거고. 근데 이제 결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3년 살았는데 네. 3년 동안 쭉 살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네. 남편이 자꾸 때리고 이제 밤에 저 외박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래요. 네. 좀 딴 여자 있는 거.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로 법원 가야죠. 이혼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해라. 네. 해서 제가 결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3년을 해보고 결정해라. 3년은 일단 갖고 갈 수 있을 느낌으로 느낌으로 잘 사서 골라야겠죠. 그래서 되게 결혼하면 신중하게 골라야 될 거잖아요. 네, 신중해서 골라서 될 수 있으면 길게 가면 더 좋겠죠. 30년 동안 내가 네, 이 종목하고 그렇죠. 계속 가서 네. 너랑 30년 동안 같이 한평생을 산 거는 너무 나한테도 영광이었어. 이러면 제일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처음 살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될 수 있으면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를 골라서 사시라는 네.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꼭 생각하고 샀는데 그 되게 꼼꼼하게 보고 내가 샀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이 남자를 잘 이제 근데 속은 것 같아. 네. 딱 결혼하자마자 한두 달 살아보니까 영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제 이혼해야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한 3년을 일단 갖고 아버지라고 샀는데 네. 한두 달 지나서 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이유를 해서 네.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을 샀다.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최고의 양극재 회사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 두 달 지나서 보니까 세계 최고의 양극재 회사 아니에요. 딴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빨리 이혼해야죠. 빨리 해야죠. 할 거면. 그런 네. 느낌이라는 거죠. 투자를 결혼처럼. 예. 결혼 상대자 고르듯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고르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좋은 예, 거는 예. 계속 갖고 가면 예. 제일 좋고. 예. 네,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볼 때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네. 걔가 이제 월급을 지난달에는 350 받았는데 올해는 330 받았어요. 이번 달은. 네. 그렇게 해서 헤어지면 안 될 그러면 거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프죠. 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본질.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네. 많이 좀 내가 생각했던 다르고 할 때 헤어져야 된다는 네.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내가 주식을 사서 갖고 가는 데 있어 갖고 주가가 내 마음에 안 맞게 움직였다고 해서 이 얘랑 헤어지면 안 되고 성격 같은 그런 네. 근본적인 문제 기업의 펀더멘탈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고 판단될 때 그 기업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사실 뭐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 아파트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조언 있을까요, 작가님? 여러분들의 재산을 네.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대신해서 이제 지켜주든지 불려두든지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해 갖고는 네. 이제 절대 답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것도 조금 변질되고 오염돼 갖고 당장 이제 어떤 특정 종목 찍어주고 특정 매수 지점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따라서 하면은 바로 돈 되고 이제 이런 이제 특별한 비법 같은 거를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보내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이제 되게 뭐 힘들게 해갖고 이제 그 돈을 뭐 5만 원, 10만 원 벌고 이거는 되게 이제 귀하게 생각하면서도 주식 해갖고는 뭐 1,000만 원, 몇 억 뭐 이런 거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되게 이제 좀 뭐랄까 크게 생각 없이 좀 가볍게 좀 접근하고 하다가 막 물리게 되면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하게 예, 자포자기하고 되는 이제 리디방 가고 누구 의지하게 되고 네. 막 이러면서 자꾸 이제 계속 나락으로 빠져드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쉬운 건 없는데 돈 버는 데 있어갖고 이제 주식은 더더욱 그렇고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거 투자해갖고 대박 벌어갖고 파이된 분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부러워하고 나도 그 이제 파이어 하신 분들도 되게 이제 좀 그 행복해하고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이지컴 이지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궁금한데 계좌 공개 많이 하셨잖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안 합니다. 아, 네. 예. 그 후회 왜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25년 12월 네. 31일 날까지만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안 하겠죠. 아, 책에도 제가 25년 네. 12월 31일까지는 이제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가겠다고 네.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거고요.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꼬실 때 자주 쓰는 방법이 네. 내가 얼마 벌었다. 음, 내가 주식 진짜 잘하거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 벌었다 하면서 이제 명품 시계를 보여준다든지 아, 슈퍼카를 보여준다든지 집을 보여준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을 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꼬셔갖고 사기치는 이 사례를 제가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네. 나는 진실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계좌를 까고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래야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회원을 모집을 하든 네. 하는 이제 그런 좀 풍토를 사실 제가 좀 만들고 싶어갖고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네. 예. 후회는 안 하시고 이 시장을 좀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 계좌를 공개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국민 작가로 불리실 박순영 작가님과 함께 또 긴 시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그동안 이제 저처럼 막 그냥 단어로만 들었던 그 작가님을 접했던 분들은 오해도 풀 수 있고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 댓글 주시고요. 지금까지 경제 핫스팟이었고요.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